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정부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바로 그동안 미뤄왔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촉진을 시킨다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 과열 시기에는 주변 주택 가격을 자극할 수 있어서 건들지 못했던 것을 이 시기에, 침체 시기에 적극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정말 굵직한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내용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불었던 훈풍 기억나시나요? 자,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1월달에 3,400건인데 3월달에 5,800건, 4월달에 6,600건으로 1월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전체적으로 훈풍을 좀 널리 퍼뜨렸던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자, 왜 1기 신도시가 집값이 올라갔었냐? 대선 전후로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선 후에 1기 신도시 집값 상승폭이 그전 대비 3배로 치솟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대선 이후에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일부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분류한다. 그리고 안전진단 면제도 사실상 철회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작년 8월이었어요. 정부의 소극적인 움직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권 초기에 규제 완화로 부동산 과열이 일어나면 여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첫 번째 두려워했던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용적률 높은 1기 신도시 등의 규제 완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어난 인구를 기존 도심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일단은 뭐 선거 과정에서는 뭐 500%, 400% 이런 얘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게 실현 가능한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실제 실현 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원내는 국토부 장관이 연구원을 밤새 시켜서 앞당기겠다고 했던 것이 지난 8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날 발표가 된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이 이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모델 발표에 좋은 기회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시장에서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분당 지역 같은 데 보면 아파트 엄청 높게 지어놨죠. 와, 저렇게 높게 지은 아파트에다가 더 높게 지어가지고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이게 과연 될까? 그래서 기존 정비 사업 모델에 용적률을 약간 더 올려줘서 지금 사업성이 없는 걸 사업성 있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시킬 거냐, 아니면은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게 궁금했었는데 정부는요, 이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를 재창조하는 도시 정비 사업 모델을 이번에 만든 겁니다. 한 특정 단지를 재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구역을 재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시 전체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힌 거죠. 판이 굉장히 큽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공동주택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학교도 하나가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높게 짓게 해줘 버리면 당연히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신축 아파트니까 당연히 학교도 부족할 것이고 상업시설도 부족하고 공원도 부족하고 교통도 부족하고 각종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파트 단지별로 재건축하는 거 말고 그냥 이 지역 전체를 완전히 재창조 수준으로 만들어버리자, 기반 시설 포함해서 블록 범위로 이제 재건축 모델을 하자는 게 이번 정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역과에 가까운 지역은요, 단순하게 아파트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상업시설 그리고 오피스 같은 것을 모두 두루 갖춘 복합 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렀던 것 정식 명칭이 확정됐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그리고 추진 체계는요, 기본 방침을 만들고, 그건 이제 정부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기본 계획과 특별 정비 구역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지자체 역할로 들어갑니다. 뒤에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년 이상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 목록을 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개포, 신내, 고덕, 상계, 중계, 목동, 수서,
중개 2가 포함이 되고요. 경기도에서는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평촌 신도시, 삼본, 중동, 그리고 안양 포일, 광명 철산, 광명 하안, 고양 화정, 수원 영통, 고양 능곡 등이 있고요. 인천에선 구월과 계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곳이라 보면 저는 일기 신도시와 노원구가 해당될 것 같아요. 아니 개포나 목동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자, 이 사업 모델은요.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이 어려운 고층 아파트를 위해서 만들어둔 특별법, 원래 재건축하기 어려운 것을 더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 의무를 줘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모든 여기 나와 있는 목록에 있는 단지들이 전부 다 이제 용적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낮아서 자체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것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혜지 그동안 재건축 사업이 애매했었던 일기 신도시와 노원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떤 혜택이 들어갈까요? 먼저 안전진단이 면제 또는 완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도에 따라서 면제나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아파트 더 높게 짓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더 높게 짓게 해줬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좋은 것이고, 그 사업성을 좁기 위해서 종상향 또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최대 500%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는 300% 이하에서 하다 보니까 220%, 230% 이런 곳은 임대 아파트 지우고 나면 솔직히 남는 것이 없다 보니까 재건축이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500%까지 되게 해준다면 사업성이 좋겠구나. 물론 모든 구역을 다 500% 해주는 건 아니에요. 아마 역세권 일부 지역으로 한정될 것이고, 그 나머지는 350, 4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혜택이 절차 간소화입니다. 자, 먼저 사업 추진 절차 보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하는 일과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 나눠져요. 그래서 투트랙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정부의 역할은 이게 새로운 공급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공급 모델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사업에 관련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많은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돼요. 왜냐면 아파트를 철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당초 계획이 3기 신도시 임대주택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 정비구역 지정 원칙 등도 구체화해서 내려주겠다고 하네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된다면은 시장이나 군수가 이런 내용 등을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하고 정비구역 지정에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 계획이 나오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은요, 개별 사업 계획 인가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계획 인가라는 게 한마디로 건축 허가 받는 거거든요. 야, 우리가 줄여줄게, 통합 심의로.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되게 해줄게. 어차피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 보니까 이거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통합 개발을 위해 필요시 특별 정비구역 단일 사업자 시행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게 막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조합원 분양 단계고요.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분담금 나오는지도 이때 대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인가하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정비 사업장이 오래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자, 재건축 한 번 했다면 10년 이야기 나오잖아요. 10년 안 해요. 15년까지 봐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조합원들을 대신해서 사업을 추진할 조합을 설립하는데, 법인, 회사를 설립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모두의 의견이 이제 비슷하게 움직여서, 야, 우리는 이 회사 믿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럼 조합장도 있어야 되고 임원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설립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요. 맨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싸우다가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포함된 거는요, 사업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 군수가 통합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 추진 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둔촌중공 사태 이후에 정부에서도 이게 민간 개발 방식의 조합에 좀 어느 정도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업 추진, 수천억짜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삐끗거리고 건설사일 때 끌려다니고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좀 많이 고려하는 것 같아요. 신탁업체하고 공공기관. 근데 이 신탁업체 제도는 아직까지 성공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은 저는 좀 믿을만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남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진행돼서 사업 추진 잘 되는 데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그래서 이런 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냐? 지자체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아예 이 구역은 사업 주체를 지정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역 지정 이후에 바로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일반 민간 개발의 조합이거든요. 그러면 구역 지정 이후에 바로 조합 설립까지 끝나다 보니까 사업 속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요. 시행착오가 크게 낮아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뭐 신탁업체도 객관적으로 사업을 잘 끌어가는 사례가 있으면은 이거 도입하는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재건축이 어려운 구축 아파트가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이 가능해진 것은 분명히 큰 호재 맞아요. 당연하죠. 여기 이대로 이제 점점 노후화가 된다면 수요는 계속 줄어들 거예요. 아무리 분당이 교육이 좋다 하더라도 요즘 사람들이 워낙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 수요가 분명히 한계가 존재를 하거든요. 이대로 노후화되는 걸 방치할 수는 없었는데 무엇인가 대안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호재가 맞습니다. 근데 그 지역 사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런 제도가 나오니까 도움이 되는 건데 이것을 이게 정말 대박 호재다. 당장 사서 내가 투자해야지. 이럴 사람까지는 아직 많지 않다고 보고 실제 그게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이런 호재에 시장이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들어와서 무엇인가 호재란 바람이 불면 그때 파도가 치는 건데 지금은 유동성이 워낙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 메마른 상황이거든요. 호재, 바람이 불더라도 칠 파도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요. 호재보다는요. 어떤 것에 부동산 시장이 더 먼저 반응을 한다?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단지의 수요가 유입되고 있어요. 투자 수요도 아닌 일반 실수요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 한번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거거든요. 이번 정부의 역적 사업이다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금리가 더 낮아지면요. 선도지구 등으로 이런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고 봐요.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의 비전이 있는 곳에 투자 수요가 유입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GTX 같은 것도 비슷하잖아요. 제일 많이 떨어진 곳. 자, 오늘 1기 신도시 특별법 드디어 베일을 벗은 거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예상보다 판이 크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진행된다면 기반 시설 같은 거 다 어디서 이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아직까지 정리할 게 많고요. 대략적인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막 투자를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저는 않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내용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분당이나 노원구 같은 경우는 과거의 투자 수요 유입에 따라서 굉장히 핫했던 지역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쇼킹 부동산에서도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